그동안 정부가 의지를 밝혔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최대 3,000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의 심각성과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으로 주요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2000년대 초에 의대 정원을 줄인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의대 정원을 축소를 해놔가지고 절대 의사 수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의사 수까지도 부족합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반발에 나서자 국립대 병원의 의사 인력과 임금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합의된 순서와 절차에 어긋난 상황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 과정을 다 건너뛰고 결론을 내버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그 사회적인 협의라는 부분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식의 어떤 대응이 어렵지 않을까, 강경한 대응 말고는. 의협은 또 내일 저녁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의대 정원은 3,058명. 2006년 이후 18년째 그대로입니다. 의사 수도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력 수급 불균형 등 의사가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엔 환자나 의사 모두 공감합니다. 관건은 언제, 어떻게 늘리냐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왔듯이 의대를 새로 만들기보단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3년 전 공공의대 설립 논란으로 한 달간 2차례나 총파업이 벌어졌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합의에 따라 의정협의체가 성과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도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 속에 관련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된다고 느낄 때에는 이제 의료계에선 반발이 2020년도보다 더 극렬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했지만 구체적으로 정원 확대 규모 대신 계략적인 상황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일각에서 제기된 정원 1,000명 확대 등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선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 충격적인 수준이다. 다음 주 19일 발표할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흘러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동안 500여 명 증원을 논의해왔는데 1,000명을 훌쩍 넘는 안을 발표할 전망입니다. 대규모 증원 대책은 필수 의료진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원을 늘린 뒤 인기 과목과 수도권으로 더 많은 의사가 몰려 과열 경쟁으로 수익이 떨어질 거라는 게 정부 계산입니다. 그러면 필수 의료와 지방에 대한 의사 수요가 생기고 해당 분야에 정부 지원을 확대해 충분한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의대 쏠림 현상도 정원 수가 늘면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충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는 쏠릴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또 이런 쏠림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정원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2025년도 대학 입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난 2020년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전공의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선 바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정책 추진을 중단했다가 올해 다시 협의에 나섰지만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갑자기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해석된 의제를 강행하고 강제를 한다고 하면 저희는 투쟁하는 방법밖에는. 의협은 19일 발표를 지켜본 뒤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뜻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의사 한 명이 관뒀다고 해가지고 휴일 진료 못하겠다. 의사가 그렇게 없습니까? 네, 소아병원은 주 7일간 쉬지 않고 운영하는 달빛 어린이병원 중 하나입니다. 한 명이 병원을 그만두면서 실제로 일반 진료를 보는 전문의는 2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휴일에는 당직처럼 돌아가면서 진료를 보긴 하는데 2명이 일주일을 감당하기에는 버겁다는 설명입니다. 휴일은 항상 대기한테 많아요. 항상 많고요. 소아과 오픈런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환자는 계속 몰리고 휴일 진료를 하는 병원이 서울에는 4곳에 불과하다 보니 업무 피로도가 계속 누적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건데 이렇게 소아과를 기피하는 현상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폐업한 소아과 수는 600곳이 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운영이 어려워서인데요. 소아과에서 아이 1명을 진료하면 병원은 보통 12,000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수가가 낮고 보상이 적다는 거죠. 애들이 왔을 때 뭐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상담을 해도 거기에 대한 수가는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근데 성인들 정말 간단합니다. 의료계에서 이런 현상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 인턴들이 점점 더 피하게 되고 소아과를 전공하더라도 요양병원이나 다른 과 진료를 보는 의사들이 늘어나는 실태입니다. 예, 이것이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지면 큰일입니다. 빨리 대책이 실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정부는 3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의대 정원이 18년째 3천여 명 수준에 멈춰 있으면서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으로 OECD 전체 국가에서 가장 적습니다. 아직 증원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간 300명에서 500명 정도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그런데 최 기자,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늘어난 정원이 소아과나 응급학과나 이런 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원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비인기학과에 대한 수요가 늘어야 하는데요.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수가라는 게 있고 또 그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수가가 오른다고 해서 교수나 전공의 개인 월급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의료 현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의료 수가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